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14,383건이라는데, 거래량이 많지가 않죠. 예를 든다면 2020년 거래량을 놓고 볼 때, 그래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2020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 6월달 들었으면 15,623건이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2년 1월부터 11월 달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 14,383건이다. 정말 거래량이 굉장히 좀 미흡했다. 거의 서울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14,383건 중에서 7,947건이 소형 아파트 거래, 즉 여기서 말하는 소형 아파트라는 것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런 아파트의 거래가 7,947건이었다라는 거죠. 이는 2017년도 서울 소형 아파트 매입 비중이 36.6%, 2018년도에는 36.9%, 그리고 2019년도 41%, 2020년도 42.2%, 그리고 2021년 46.4%에서 작년에는 55.3%로 이처럼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평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서울에 소형 아파트 매입 느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로 본다면 역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그렇죠.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도 너무 많이 비싸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 위주, 변두리가 되겠죠.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위주의 그래도 소형 아파트가 팔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금리 인상의 영향. 그래요. 금리가 이처럼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빚을 10억을 낸다. 말 그대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빚을 5억을 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다.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 금리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부담 가능한 원리금 한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한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좀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1인 2인 가구의 증가,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DSR 규제 여파, 그래요. 총소득 대비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총소득 적으면 이 총합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웬만한 직장인으로서는 서울 아파트를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매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다섯 번째로 본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이자만 하더라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또한 깡통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소형 평수 13평이 됐든 15평이 됐든 작은 평수의 내 집 마련 아파트 이걸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기의 목적,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작은 평수 아파트의 선호도가 좀 증가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좋고, 설령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은행 이자 또한 원금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버틸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 즉 실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형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